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본교가 2025 인천 반도체 캠퍼스 커넥트 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본교 교수연구팀이 새로운 리튬이온 전지 충전 프로토콜을 제시했습니다. 다문화 융합연구소가 2025 질적 연구방법론 가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가 2025 인천 반도체 캠퍼스 커넥트 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본교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반도체 전문 인력과 기업 간 연결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스태츠 치팩 코리아 등 인천 경기 지역 10개 반도체 기업이 참여해 기업 소개 발표와 1:1 상담 부스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약 350명의 학생이 참석해 기업 관계자로부터 실질적인 정보와 진로에 대한 도움을 얻어갔습니다. 한편 강진구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단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 대학 인재들이 반도체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리튬이온 전지 충전 프로토콜을 제시했습니다. 김홍근 기기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리튬 이온 전지의 충전 시간을 최대 20%까지 단축 가능한 충전 프로토콜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홍근 교수 연구팀은 리튬이온 전지의 급속 충전 과정에서의 리튬 석출을 억제하여 안전 마진을 유지하며 급속 충전을 구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연구 성과가 세계적인 과학 출판사 엘스비어가 발간하는 국제 저명 학술지 최근호에 게재되면서 성과가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한편 김홍근 기계공학과 교수는 앞으로 실시간 진단 적응력 제어로 확대 현장 적용을 앞당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문화 융합연구소가 2025 질적 연구방법론 가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질적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오해를 함께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에는 김영순 다문화 융합연구소장 등 국내 질적 연구 전문가 8명이 강연자로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질적 연구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덧붙여 김영순 다문화 융합연구소장은 이번 캠프에서 제기된 연구 방법론과 담론이 후속 연구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최종 등록에 대해 안내합니다. 등록 대상은 2학기 등록 희망자 중 미등록자, 부분 등록과 초과학기 등록자 등이 해당합니다. 최종 등록 기간은 9월 25일 9시부터 9월 26일 17시까지이며 미납부시 이번 학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록 관련 FAQ는 홈페이지 학사 항목의 학적에 들어가 등록 참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학자의 복학 관련 문의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1-7126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5학년도 2학기 수강 신청 포기에 대해 안내합니다. 교무처 학사관리팀에서 안내하는 수강 포기 신청의 일정과 유의사항을 전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9일 9시부터 10월 1일 23시 59분까지이며 수강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수강 포기 신청 기간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포기 취소와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재수강 과목은 수강 포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수강 포기 시 장학급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학점 감소로 인한 등록금 차액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4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5학년도) 학과 지원 사업 과연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에서 학과 주도의 동문 행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동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학과 주간 동문 행사이며 지원 규모는 학과당 최대 100만 원으로 총 4개의 학과를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신청서 제출 마감은 10월 17일 18시까지이며 기한 내 공문 접수권만 인정합니다. 단 지원금은 행사 목적과 직접 관련된 비용 내에서 집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102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낮뉴스의 김민경이었습니다. 드디어 쨍한 여름이 가고 신선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듯한 기분.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시원하면서도 아린 상쾌한 바람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가을이 왔구나 하고 실감하는데요. 이런 바람이 슬금슬금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옷장 안에서 가을 겨울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긴 소매 옷들을 꺼낼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다 보면 가을은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겨울이 우리를 반겨줄 테니까요. 일교차가 부쩍 커진 요즘 감기에 걸리지 않게 얇은 겉옷 챙기시길 바라며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을 바람처럼 상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숨소리는 하나뿐인데 발자국 소리는 둘. 창문은 닫았는데 괜스레 밖에서 누가 쳐다보는 기분이 드는 그런 밤. 이상하게도 그런 순간마다 시계는 항상 멈춘 듯 조용하고 주변 소리는 모두 끊긴 듯 고요해지죠. 마치 현실과 경계의 틈에 들어선 것처럼요.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부분 믿기 어렵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일들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다들 한 번쯤은 겪어봤다고 말하더군요. 어쩌면 은연중 여러분의 곁에 머물렀을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곳은 흉흉한 주파수. 낮에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살며시 문을 두드립니다. 절대 혼자 듣지 마세요.
옛 중국의 마을에서는 밤마다 이런 노래 가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등불을 밝혀라, 강시가 오네. 찹쌀을 뿌려라, 발길을 막네. 노란 부적 붙여라, 그 혼을 잠재워야 하니. 그 노래의 배경에는 그림자처럼 굳은 채로 서 있는 나무, 강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서서 검은 비단옷은 질퍽한 흙냄새를 머금은 채로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얼굴에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잿빛으로 굳어있고 피부 사이로는 푸른빛 혈관이 뱀처럼 얽혀 떠오릅니다. 입술은 말라붙어 갈라진 지 오래고 그 틈새로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 같은 숨결이 새어나왔죠. 환자에 잠식당한 검은 동공은 희미하게 번들거렸고 시선을 맞추려 하면 도리어 나를 비추는 듯한 그런 기묘한 착각을 불러오곤 했습니다. 이마에 붙은 부적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언제든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죠. 그 존재의 팔은 굳은 시체마냥 뻣뻣하고 손끝은 피가 통하지 않아 검게 변색되어 부어올랐으며 발끝을 모아 폴짝이는 걸음은 규칙적이지만 기묘하게 어긋나 마치 선자의 리듬을 흉내내는 인형 같은 어색함을 풍겼습니다. 오늘 흉흉한 주파수에서는 부적에 억눌린 채 죽음의 기운을 품고 폴짝이는 시체 강씨를 다룹니다. 부디 그들에게 따라잡히지 않으시길.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엑소의 Call Me Baby입니다. 강씨 머리에 붙어있는 그 노란 부적, 무슨 힘이 봉인되어 있는 것일까요? 부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도교적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결된 강씨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열쇠로서 작동합니다. 주로 적히는 구절로는 강씨의 움직임을 막는 효력을 가지는 막다, 누르다라는 뜻을 가진 진압이라는 구절을 사용하거나 태상록은 신천과 같은 도교신들의 존호를 적어 감히 강씨가 대적하지 못하게 했죠. 강씨는 이러한 힘이 깃들어 있는 부적으로 전쟁터나 정복지에서 전사한 군인 시체를 고국으로 옮겨다 묻어주기 위해 영환술사 혹은 영환도사들이 앞서 말한 문구를 적은 부적을 붙여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체라고 하는데요. 고전 동아시아사 문화에서 장례만큼은 고향에서 해야 한다는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강시술 또한 이러한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강시의 유래로 청나라 시절 전쟁으로 죽은 시체들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홍콩의 장례 문화에서 생겨난 시체 요괴라는 의견이 있죠. 홍콩의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매장지를 찾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 관을 쓸 수 있는 토지가 상당히 좁아 관을 세워서 매장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팔을 들고 콩콩 뛰는 모습은 홍콩의 묘지에서 바로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입니다. 강씨를 가장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방법은 닭의 피 혹은 검정개의 피와 주사를 혼합한 안료로 누런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는 과정과 동시에 주문이 끝나야 하며 마지막으로 도장까지 찍어야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강씨와 접촉한 상태라면 찹쌀이나 현미가루가
독을 해독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새벽녘의 중국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듯한 콩콩 뛰는 발자국 소리. 단순히 거리의 취객일까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묘한 속삭임, 정체불명의 소리,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희미한 형체. 듣고 봤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곳에서는 당신의 괴이한 이야기가 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그 존재의 발자취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밀괴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익명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 광둥성에서 거주 중인 중국인 청취자입니다. 제 한국인 친구가 우연히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을 보고 저도 제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어요. 우선 제 어머니는 한국분, 아버지는 중국분이셔서 저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어릴 적부터 동네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다닐 수 있었죠. 그땐 서로 함께 있기만 하면 무서울 게 없던 때라 사고도 많이 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마을에는 오래된 폐허가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는 항상 부적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어른들이 밤마다 소금을 치고 계셨어요. 어렸던 저희는 영문을 알 턱이 없었으니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마냥 신기하고 폐허에 달려있는 노란 부적이 예뻐 보였죠. 하지만 이렇게 항상 해맑은 저희에게 어른들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폐허 근처에서 들리는 노래에 대답하지 말 것.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도망칠 것. 폐허에 달려있는 부적이 떨어진다면 즉시 어른에게 알릴 것. 누군가 뛰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 것. 이 4가지 잔소리를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여느 때처럼 모여서 놀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놀다 보니 어느새 어두워져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폐허를 지나갔고 저희는 어른들이 걸어뒀던 노란 부적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뭔가 싸했죠. 저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Hey yo, finally! Is this what you've been waiting for? Brand new CD! I'm all by myself, but it's so good. You're my heartbreaker.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입니다. 나도 어디서 꿀리진 않아. 아이들끼리 웅성웅성거리다가 일단 빨리 어른들한테 가자고 누군가 주도해서 말하던 찰나 뒤에서 누가 눈치 없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른들한테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될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라고 짜증을 내는 순간 어른들께서 저희에게 귀에 피가 안도록 하시던 잔소리가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폐허 주변에서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도망칠 것. 저는 이 생각이 나자마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는 저희에게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저와 제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있다가 동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정체 모를 쿵쿵 소리도 뒤에서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어른들이 말해주셨던 쿵쿵 뛰는 발자국 소리가 이게 아니었나 싶어요. 점점 더 크게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저는 필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죽을 힘으로 달려가 어른들께 이 사실을 말한 뒤 저희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핸드폰으로 우연히 한 괴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유래된 콩콩 뛰는 발자국 소리가 나는 노랫소리를 흥얼거리는 시체. 핸드폰 너머의 괴담이 제가 겪은 일과 어딘가 많이 유사해 보였죠. 이름이 강시라더군요. 그럼 갑자기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도, 뒤에서 쿵쿵거리면서 들려오는 소리도 그 존재가 맞았을까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제로베이스원의 구스 범스입니다. 직접 보지도 못한 채 소리와 느낌만 기억에 남아 아직도 제게 의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참 흥미롭습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실제로 겪으셨던 괴담 같은 으스스한 실화라니. 저라면 노란 부적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폐허 주변은 기운이 음침해서 다가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사연자님은 정말 용감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붉은 부적에 묶여 어둠 속에서 껑충껑충 되살아나는 시퍼런 시체. 강시와 함께 한 이번 주의 흉흉한 주파수. 저스틴 비버의 고스트 들으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기이하고 더 의문이 남는 존재들과 일화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성유진, 보도의 김다영, 기술의 김성현, 진행의 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9시 정각까지, 낮 방송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하루 1시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올해를 발전하는 동력의 해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이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